형섭인? 영기한테 보냈어요. 월요일부터 모의고사거든요. 그래도 데려 나오지 않고서 일부러 토요일 택해서 귀국했는데 말이야. 왔다 갔다 3시간은 걸려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3년 만에 귀국하는데 공부가 더 중요해? 그렇게 공부해도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영규는 의대 들어갔잖아요. 그 앤 수제잖아. 우리 형섭이도 노력하면 영규만 못할 거 없어요. 그래. 형섭인 무슨 과 가겠대? 전자공학과 보내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가 최고 학군이니까. 입시용이라면은 차라리 전세를 들지 그랬어. 신촌집은 잠시 세일 노튼가 하고 말이야. 새 놈은 집 버려요. 아유, 자, 어서 들어가요. 이거 드세요.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학군 때문에 집까지 옮긴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문제라니요? 집 바꿔서 애 좋은 학교 보내고 새 아파트까지 마련했으면 됐지. 거기에 문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고교 평준화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평준화되고 나서 새 명문학교가 생겼다는 거 모르세요? 그건 명문이 아니고 애들을 입시 위주로 공부시키는 학교야.
우리 형섭인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목적이라면은 학교 때려치우고 차라리 검정고시나 보기 오지 그래. 왜 그래요, 당신? 오랜만에 기웃해서. 왜 삼촌 댁에 전화 걸어서 형섭이 빨리 오라 그래? 어? 형. 형은 어떻게 공부했길래 의대에 갔어? 아 어떻게 공부하기는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남들하고 똑같이 했어. 새벽 공부 3시간 하고 학교에서 보충 수업 받은 거 그 외에 더 한 거 없어. 아, 공부하는 요령 말이야. 요령? 뭐 그건 간단해. 3대 원칙만 지키면 돼. 뭔데? 철저한 예습과 복습 그리고 자습. 아니, 그건 나도 알아. 알면 뭐하니? 실천에 옮겨야지. 너 그리고 전자공학과 간다며? 난 사실은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형이 대신 얘기 좀 해줘, 엄마한테. 아이고 고모 고집을 내가 어떻게 꺾니? 아이 녀석 참. 어머야, 형섭이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야, 형섭이하고 얘기하고 있잖아. 도대체 오빠는 누굴 더 생각하는 거야? 사촌은 진학지도 해주고 친동생은 대학 떨어져도 좋다 이거야? 이론 공부해. 금년부터는 이론 시험도 친다니까. 웃기지 말어. 그래도 실기 위주야. 야, 음대 교수인 고모한테 배우면 되잖아. 그러잖아도 오늘 고모가 테스트하러 오신댔어. 오셨나봐. 고모야? 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어? 예, 저 들어갈게요. 근데 엄마 아빠는 형섭이네 가셨단 말이니? 네, 형섭이는 오빠한테 상담하러 와 있고요. 나 오늘 시간 없다. 어서 한번 쳐봐. 네. 고모 오셨어요? 그 집에 별일 없지요? 바쁘겠지만 언제 한번 들리거라. 이수원이 보고 싶대더라. 보고 싶기는요. 다 늙은 처형인데 뭐. 근데 말이다. 넌 아직 안 되겠어. 하루에 몇 시간씩 치니? 당나귀 콧대고 깃대고예요. 오빠 공부한다고 못 치고 엄마 아빠 주무신다고 못 치고 형섭이 왔다고 못 치고 이웃 시끄럽다고 못 치고. 그러면 조용하게 그림 공부나 시키지 그럼. 어때? 피아노 전공식이 틀렸어? 합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왕 시킬 바에 철저하게 시켜야죠. 아유 고모. 아유 음대 나왔다고 다 피아니스트나 그 성악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저 합격만 시켜줘요 고모. 아유, 나라의 특별 지도 교수 만들려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러지 마오. 나 시간 없어. 아이고 고모.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돌라 앉아서 저녁 식사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늘 그러실 텐데요, 뭐. 이건 뭐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된 거라고. 아빠! 아빠! 고생하셨죠? 보고 싶었어요, 아빠. 키가 더 자랐구나.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지, 응? 공항에 마주 나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아빠. 알고 있어, 임마. 내일 모레가 모의고사라면서
네.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얘기 듣고 싶어요, 아빠. 그래. 내 밤새도록 얘기를 해주지. 응? 네. 영무야, 일요일 아침이다. 일요일 아침. 예. 예. 누군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잘 줄 몰라서? 난 네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은 누가 뒷골을 내 망치로 꽝꽝 치는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 오빠 명대로 좀 살게 해줄 수 없냐? 영규야, 예? 피아노 열심히 치는 아이 자꾸 왜 그러니? 아 이게 고문하는 거지 피아노 치는 거예요. 잠깐만. 저얘 고모님 댁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해요? 거긴 피아노 귀신들만 사니까 말이에요. 얘가? 아, 네 고모 가정교사 만들 작정이야? 아이 고모가 음대 교수인데 좀 봐주면 어때요? 아이고 시끄러 인서가. 너 고3 땐 집안 식구들 꼼짝도 못했어. 저 영미 때문에 공부 못하겠으면 저 도서관으로 가. 나중에 영미한테 원망 듣지 말고. 야구르지? 아유 이걸. 현실 빨리 준비하라 그래. 내일부터 형섭이 모의고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3년 만에 부모님 뵈러 가는데. 시험 끝나고 가시면 되잖아요. 당신도 푹 좀 쉬시고 말이에요. 애 시험 핑계로 부모님도 찾아뵙지 말라는 거야? 말을 어쩜 그렇게 돌려요? 시험 끝나고 찾아뵙자는 건데. 알았어. 당신이라도 같이 가자고. 아, 당신도 참. 애 혼자 두면 어디 공부 제대로 하는 줄 아세요? 도대체 공부가 뭐야? 애비가 3년 만에 들어와도 공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는데도 공부가 무슨 면책 특권이라도 된다는 거야? 아이고 씨. 아, 형섭이 내일부터 시험이라니까요. 나 이번에 가서 말이야. 두 분 잠시 서울로 모시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우, 안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저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3년이에요. 형섭이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때 모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거기 계시게 하세요. 형섭이 대학 가는 거하고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당신도 참 입시생 두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 받들어 모시는데도 신경이 곤두서는데 어머님 아버님까지 그냥. 무슨 놈의 노음법이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집 애들은 대학에도 못 간다 이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섭이 하나 뒷수발 두는데도 벅차니 좀 수월하자는 건데. 아, 내가 아무렴 그래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아이 팔 여자 같아요? 오시라고 해도 아직은 못 오실 분들이셔. 그렇다면요, 당신 지금 아내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 아니 그럼 내가 사탄이란 말이야 시험을 하게? 당신이 사탄이면 난 뭐가 되오? 다녀오세요. 효도가 별건 줄 아세요? 손주 하나 잘 키워서 후손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라고요. 아이고 민우가 왔네. 어머니. 아이고 예 왔구나. 아이고, 왔구나, 이놈.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니. 응? 아유, 안녕하셨어요? 그래. 이거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예. 아이고 그래, 잘했다. 학생은 뭐니 해도 공부가 첫째니까. 우선은 형섭이가 공부를 잘하고 볼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두 늙은이들한테는 앞으로 신경 쓸 것도 없다. 아니 요즘 애들 대학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저 들어갈 때하고는 다르죠. 아, 당신이야 공무원지 뭐. 아범 잘할 때 뭐 공부 때문에 우리 속 썩인 적 있나? 어머니, 3, 4년 후에는 서울로 옮길 수 있게 슬슬 정리 시작하세요. 믿을 만한 관리인도 하나 구하시고요. 그런 소리 마라. 우린 안 간다. 아, 손주 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다. 왕복 4시간이면 충분하다. 지난 3년 동안 너희 처. 아이고 그거 또 쓸데없는 소리. 그 나가서 푼마늘 몇 쪽 갖고 와요. 아이고, 마음이 지척이면은 천리가 지척이라 그랬어요. 아, 우리 두 늙은이 생각나니 자식 손주뿐인 거 뻔히 알면서 그래 공부 핑계만 대. 에이, 저런.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그 사람 사는 게 달래 힘든 게 아니야. 자식 노릇, 애비 노릇, 남편 노릇 그거 옳게 하기가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 형섭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사이. 너 내가 죽더라도 이 과수원엔 팔면 안 된다. 참 아버지도 제가 왜 이걸 팔겠어요? 아버지 평생을 바쳐서 이룩해 놓으신 과수원인데요. 난 날 위해서 이 산을 개간하지는 않았다. 너희들이 돌아와서 포근히 안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생을 이 땅에다가 바친 게야. 그래서 처음에 너한테까지 일을 시켰고 말이야. 알고 있어요, 아버지. 사람은 땅을 밟고 흙을 만지며 살아야 하느니 닭장 같은 아파트 속에서 허공에 뜬 것처럼 사는 걸 보면은 자꾸만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젠 너도 좀 가슴 좀 피고 살아라. 바른 말도 할 땐 좀 하고. 네가 직장에 매달려 아둥바둥 하는 걸 볼 때마다 난 가슴이 아팠었다. 아버지, 전 무능한 놈 아니에요. 남보다 3년 빨리 부장됐고요. 중역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무 염려 마세요, 아버지. 얼굴에 노란 꽃이 피었는데도 말이냐? 이젠 형섭이 애미 처신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도록 해.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니? 예, 아버지. 아범아. 아이고. 고추하고 마늘을 좀 쌌다. 자주 올게요, 어머니. 이거 필요 없다. 우리 때문에 애 대학 떨어졌다고 평생 오금 박으려고. 이건 말이야 내 40년 동안 교단 생활을 한 결론인데 말이야. 입시는 지구전이야. 월말고사하고는 다르다고. 벌써부터 진을 빼어들면 애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데려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할 테니까. 아이고. 그래라 그래. 갈게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정리하고 시골로 옮겨야겠어. 차 있으면 충분히 통근할 수 있는 거리니까. 당신 내가 외아들이라는 거 알지? 그거 결혼 전부터 숙지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 지난 3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몇 번이나 찾아뵀어? 늘 생각이 하고 있었지만 형섭이 때문에 자주 내려갈 수가 있었어야죠. 형섭이 팔지 마라. 공부 때문이라면 방학 때는 못 내려가? 당신도 참 요즘 어디 방학이 있는 줄 아세요? 무슨 소리야, 방학이 없다니. 방학이라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던 건 옛날 얘기예요. 보충 수업 받아야죠. 숙제해야죠.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 시간이. 당신 자꾸 형섭이 대학 하는데 그 앤 고작 1학년이야, 1학년. 모르시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요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잡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듣기 싫어. 형섭이나 좀 나오라 그래. 아니, 걘 왜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면 다야. 애비가 돌아왔는데도 코빼기도 안 내미는 너 공부는 해서 뭐래?
명상하는 거니? 너 편하라고 엄마가 차로 모시는 거 아니다. 알아요, 엄마.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공부야. 현대는 경쟁 사회라는 거 몇 번 말해 알아듣겠니? 나 등교시키는 거 아빠가 아시면 야단치시겠죠?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공부나 해. 자가용이 무슨 장식품인 줄 아니? 형서봐. 엄마 5시에 볼 일 있으니까 끝나면 바로 와야 한다. 응? 관리인한테 열쇠 맡기면 되잖아요, 엄마. 또 그런 소리. 엄마는 형섭이가 무사히 돌아온 걸 보지 못하면 마음이 안 넣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올 땐 자석버스 타고 와. 알았지? 네. 당신 이리 좀 와봐. 왜 그래요? 형섭이 이때까지 차로 등교시킨 거야? 그럼 버스로 등교시켜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가용으로 애를 학교까지 실어나르다니. 당신 대체 양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양식이라뇨. 남들은 다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데 우리 형섭이 왜 만원 버스에 시달려야 하죠? 내가 형섭이 등교시키라고 차 산 줄 알아? 아침부터 만원 버스에 시달려 봐요. 도착도 전에 파김치가 될 텐데. 버스 타고 1시간씩 다니는 애들도 다 공부들만 잘해. 아, 내가 뭐 형섭이 편하라고 뭐 차로 모시는 줄 아세요? 남들보다 하루 1시간씩 3년 더 공부하면 그게 어디예요? 대학 입시가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야. 공부도 좋지만 애들 건강도 생각을 해야지. 아, 그렇게 나약하게 키워서 장차 뭘 하겠다는 거야? 묘한 논리로군요. 자가용으로 등교시키는 애들은 다 허약하다니. 당신 그따위라면 나 당장 차 팔아버릴 거야? 애 키우는 문제예요. 집안일은 나한테 맡기고 당신은 바깥일이나 신경 쓰세요. 난 3년간이나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건 본사 사정이 그만큼 어둡다는 얘기인데 업무 현황 자료가 이래 갖고야 되겠어요? 이봐, 김 차장. 네, 부장님.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과장 차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부장은 도장만 찍으라 이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결제 과정에서 차차 파악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이 개괄적인 현황만 뽑은 겁니다. 뭐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자세히 뽑아 올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개괄적인 상황만 알고 업무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다시 뽑아오세요. 예. 왜 이렇게 늦었니? 오늘부터 청소 당번이에요. 아, 너 지난주에 청소 당번 했잖아. 그리고 청소하는데 2시간씩이나 걸려? 운동 좀 하고 왔어요. 너 혹시 여자친구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면 안 돼요? 인서가 누가 안 된다고 했니? 이성 교제보다는 대학 입시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알았어요. 공부할 테니 걱정 마세요. 너 정말 여자친구 사귀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 성적표가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 제발 부탁이다. 응? 여자친구 사귀지 마. 그런 건 대학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지금 한눈 팔다가 대학 떨어지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알았어요. 공부하니까 나가서 일 보세요. 여보세요? 누구니? 준태? 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글쎄. 근데 너 무슨 일이야? 그래, 알았다. 그래, 들어오면 그렇게 전화할게. 그래.
엄마, 전화 왜 끊죠? 아유, 저 그냥 걸어봤다는데 그런 쓸데없는 전화 왜 받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반 친구인데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해요? 네 적이야. 예비고사장에서도 앞뒤로 앉아야 한다고. 엄마한테 친구가 없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한반 친구를 적으로 알죠? 사회에 나가봐. 언제 어디서나 네 적으로 앞뒤를 막아서게 돼. 앞으로 전화 그런 식으로 따돌리지 마세요. 난 친구까지 적으로 알면 경제에서 이기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저 녀석 좀 내신 점수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나쁜 주고 살기는 안 돼. 예, 저예요. 당신 저녁에 좀 만나요. 여기에요. 무슨 일이야? 당신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없는데 왜 그래? 형섭이 담임 선생님 좀 같이 찾아뵙자고요. 그거 학교에서 금하고 있는 일 아니야? 당신도 참. 우리 애 가르쳐주는 선생님 찾아뵙고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는 건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지난달에도 형섭이 담임 선생 만났다고 편지 썼잖아. 형섭이를 위해서예요. 나 지금 바빠. 그 문제라면은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응? 누구세요? 아빠다. 일찍 오셨네요. 아니 엄마, 글쎄요. 담임 선생님 만나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저녁 먹었니? 네, 엄마가 중집에다 시켜놓고 가셨던가 봐요. 그래? 아빠 말이야. 형섭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가슴이 벅찰 정도로 말이야. 형섭인 아빠한테 뭐 할 얘기 없니? 무슨 고민거리 같은 거라도 말이야. 있어요. 뭔데? 전 이과거든요. 사실은 문과에 가서 아빠처럼 영문과에 가고 싶은데 근데 왜 이과로 갔니?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전자공학 시대라면서. 그거 참 중대한 문제로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엄마예요. 오셨어요? 당신 이리 좀 와봐. 당신 일찍 들어오셨네. 이리 와봐. 당신 지금 형섭이 담임 선생 만나고 오는 길이야? 네.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시간 약속이 돼 있었는데. 우리 밖으로 좀 나갑시다. 응? 가기는 어딜 가자는 거예요?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형섭이 공부하고 있잖아. 그럼 형섭이 없는 데 가서 나를 어쩔 작정이세요? 글쎄 따라 나오라면 나와. 당신 나 없는 동안에 형섭이 잘 키워놓은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꼭 의붓어미한테 하시는 말 같군요. 그런데 당신 형섭이한테 하는 거 보니까 영 틀려먹었어. 그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다면 몰라도 자식 하나 있는 거 기죽여 가면서까지 원리 원칙 찾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형섭이가 뭐가 부족해서 기가 죽어? 부모가 없어 등록금을 제때 못 줘. 어째서 기가 죽는단 말이야? 그건 기본이에요. 당신 어렸을 적이나 통하던 얘기고 전쟁 끝난 뒤에 그 가난했던 시절 얘기 자식에게 굳이 강변하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럼 됐어요.
애 키우는 건 어머니 영역이고 권한이니까 시시콜콜 따지지 마시라고요. 무슨 소리야? 형섭이가 남의 자식이야? 농사 망치는 걸 구경만 하고 앉았게? 모르면 참자꾸라 계세요. 당신 대학 들어가던 때가 아니라고요. 내신 성적이 총점에 몇 프로인지, 아니 내년부터 대학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당신 알고나 이러는 거예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거야. 부모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과로 돌려놔. 당신 대체 형섭이 대학을 왜 보내는 거죠? 사회에 나가서 제 몫을 다 하라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영문과 나온 사람은 제목도 못하고 산다는 얘기야?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시대상에 비추어서 가장 잘 팔리는 학과를 택해줘야 하는 건 낳아준 부모의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해요. 형섭인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육하려고 들지 마. 웬일이야? 갑자기 날 다 불러내고. 표정이 왜 그래? 혹시 애 엄마 가출게 내놓고 오는 길 아니야? 왜? 책임지를까 봐 겁나? 나야 하시라도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나 사위 볼 만큼 늙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우리 미영이 19밖에 안 됐으니까. 1학년이지? 응. 그래. 영 혼자 늙을 생각이야? 나도 양심이 있지. 아, 민우 앞에서 드레스 2번 쓸 수는 없잖아. 그래. 생각 잘했어. 옛날 같으면은 내가 군대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지금은 어림이 있겠어? 그런 일편단심이 그래 지난 3년 동안 피은지 한 통 없었어? 뭘 모르시는구만. 그 40대 후반의 뜨거운 정열 말이야. 엄마, 너 벌써 오니? 오늘 5시까지 오랬잖아 엄마가. 그랬지 참. 자, 열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주 슈퍼에 가서 과일 좀 사올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가. 어? 엄마, 나 슈크림 먹고 싶어. 한국적인 한 단면이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자식들한테 죄다 불어넣고 싶어하는 교육의 이상 과열 현상. 그러니까 모른 채 하라 이거야? 가장이 모른 척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줘야지. 교육엔 등식이 없어. 대상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하니까 말이야. 우린 그렇게 크지 않았어. 집안일 도와가면서 내 공부 내가 알아서 했다고. 또 그 개간 얘기야? 이봐 민호, 형섭이한텐 아버지의 개간을 도와줄 땅이 없어. 60년대 초에 형섭이가 만약 민호였다면은 그 애도 또 마찬가지였을 거야. 일단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니까. 자신 있니? 뭐 말이에요? 5등 안에 드는 거. 글쎄요. 전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그러지 못한 사람의 자기 변명이야.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해놓고 보는 거야. 엄만 오디오 사주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하실 거죠?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넌 5등 안에 들면 되는 거고
난 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 사실은 오디오 필요 없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건 약속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약속은 지켜야 하잖아. 글쎄, 나도 교사로서 남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말이야, 참 곤욕스러울 때가 많아. 똑같이 베풀었는데도 받아들이는 결과는 하늘과 땅으로 이 차이 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야.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두리뭉술이로 넘어가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해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 우리 동창지가 어쩜 이런 멍텅구리가 끼어 있었지? 얼씨구. 얼굴을 봐야 이름을 짓지. 민우 아들이 어떤 애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처방을 내려? 언제 한번 데리고 나올까? 그럴 필요 없이 민우가 직접 일요일날 데리고 다녀봐. 등산을 가도 좋고 운동장을 가도 좋아. 가까이서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점이 드러나게 돼. 자주성이 강한 아이한텐 부모의 과잉 보호가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어. 그 반대로 매사에 소극적인 아이한텐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뤄줘야 돼. 형섭이는 어느 쪽이지? 글쎄. 그것부터 파악을 해봐. 그 후에 처방이 나오는 거니까. 나 피곤해. 좀 바래다 줘. 드세요. 그래. 문제는 고작 그 정도냐? 아니 오빠, 영규 대학 보내놨다고 이렇게 강 건너 불보다 하시게요? 아직도 하나 더 남았다. 아, 영미 언니가 어떻게 알아서 해줄 것 아니오. 내 교수가 그래. 아, 너도 잘 알지 않니? 애들 대학 보내는 건 네 올케가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 남들 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아빠 고집 따르다가는 자식 하나 있는 거 병신 만든다고요. 근데 이사방은 그냥 자꾸 자율에 맡기려니 어떡하면 좋죠? 어? 탈탈 털어서 형섭이 하는데 말이에요. 아이고 요령이에요 요령. 아니 어디까지나 자식 교육은 어머니 소관인데 요령껏 해야죠. 아버지 눈에 안 띄게 말이에요. 이제 귀국하셨으니까 자주 좀 들리세요. 그동안 우리 엄마요 얼마나 적적해 하셨다고요. 그러지. 네, 그럼 말씀들 나누세요. 아, 좀 더 앉았지 않고. 전 또 가서 공부해야죠. 제가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으면요 우리 엄마 불안해하신다고요. 참 잘 키웠구만. 그저 고마울 뿐이야. 쟤 때문에 속 한 번 안 썩었으니까. 우리 형섭이도 제 앞가림 해야 할 텐데 말이야. 좋게 좋게 받아들여. 가는 말에 채찍질이라니까. 입시 준비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모든 걸 보류당하고 모든 걸 희생당해도 민호, 혹시 질투하는 거 아니야? 질투? 응. 우리 학부형 중에도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 아내가 자식한테만 온갖 정성을 쏟으니까 무슨 소외감 같은 걸 느낀다고 말이야. 그 별놈의 소외감 다 있네. 외삼촌 오셨어요. 그래? 아유, 형님 오셨어요? 어서 와. 아유 이제 오세요. 예. 자네는 말이야. 이 부장된 뒤부터는 내가 꼭 찾아와야 만나니 이거 이래 되는 거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동생 눈치로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아주머니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내일 모레면 사회고시 할 텐데요. 글쎄요 영규 대학 보내놓고 나니까 꼭 회춘하는 기분이에요. 그건 정말 다행인데요. 우리 집 사람은 형섭이 대학 보내고 나면은 할 일이 없어서 폭삭해버리진 않을지 걱정인데요. 아유, 걱정 마세요. 고목나무에 꽃 피워놓을 테니까. 아, 서울역에 나룻배 들어온 뒤에 아이고 요즘 남자들 정말 큰일이에요. 아니 자식 낳아서 키워서
교육시키느라고 허리통 굵어지고 눈가에 주름 잡힌 줄은 모르고 그저 무작정 골동품 취급만 하려더니 아이고. 아 당신 뭐 하고 있어? 형님 오셨는데 술이라도 좀 내오지. 자기는 밖에서 화판으로 마셔놓고 날더러는 그냥 먹이나 죽여라 이거지? 아 얼마나 좋아요. 좌청령 우백호라고 한쪽에는 여동생, 한쪽에는 어부인 말이에요. 엄마, 저 친구들 만나러 갔다 올게요. 안 돼. 들어가서 공부해. 아이 좀 쉬게 내버려 두지 않고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쁜 애들 새기면은 끝장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아이들 밖으로 내돌렸다 하면 공부는 끝장난 거라고요. 아유 고모부는 뭘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아주머니, 공부라는 건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이고 유비무만 모르세요. 여차직하면은 수렁에 빠진 내 아들이라고요. 그저 자나깨나 자식 조심. 선배들 말씀 들으세요. 아셨죠? 이봐 매제 입시생 둔 부모는 자기 주장이 없는 걸세. 그럼요. 아니 고모 오늘은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러시더니. 내가 좀 고생스러운 게 낫지. 나중에 언니한테 무슨 원망 들으려고. 아유 들어가세요. 언니, 내가요 친구 한 사람 소개할 테니까 영미 맡겨봐요. 고모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좀 합격만 시켜줘요. 아유 고모 오셨어요? 어디 가니 이윤인데? 독서실 가요? 피아노 소리 때문에 공부 못하겠다 이거지? 인서가 그래도 참아야지. 영미 떨어지면 어쩔래? 아유 고모가 있는데 왜 떨어져요? 괜히 입시주비 희생했네 하고 사람 들들 볶는 거지. 저 갈게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섭이가 지금 등산 다닐 때예요? 남들은 4시간 잤느니 5시간 잤느니 하는 이 판국에 일요일 하루를 몽땅 산에 가서 보내겠다니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당신 일요일이 왜 있는 줄 알아? 일주일에 하루쯤은 푹 쉬라고 있는 거야. 그래야 새 기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입시는 경쟁이에요. 1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훈련시키는 건 감독의 권한이지만 게임에서 이겨주는 건 선수의 기량과 투지다 이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어떠냐 기분이? 살 것 같아요, 아빠. 덜어는 야외 바람도 쉬어야지. 일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한다는 논리 너도 알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엄마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 있기만 하라니 그냥 영 미치겠어요,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더라도 체력 관리, 시간 관리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 아빠는 절 믿으세요? 내가 널 못 믿으면은 누굴 믿고 사니? 그런데 엄만 왜 절 못 믿는 거죠? 저로선 한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노파심이 들어서 그래. 하나뿐인 네가 혹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어쩌나 해서 말이야. 응? 아빠는 절 믿으세요? 널 못 믿었음 아빠가 3년씩이나 외국에 나가 있을 수 있었겠어?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엄만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하지만 전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공부 내가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엄마한테는 왜 이런 얘기 안 해주지? 엄만 내 말 들려 하시질 않아요. 꼭 무슨 시한폭탄 보듯 하시거든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아빠, 저기 여학생 하나 더 있죠? 그런데 저기 좀 세워주세요. 거긴 왜? 제 여자친구거든요. 그래? 은정아, 오래 기다렸니? 이런 법이 어딨어?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뭐가 어떠니? 남자친구 아버지 만나는 게 그리도 어색해?
내가 우리 아빠하고 함께 나왔다고 생각해봐. 어쨌든 이건 반칙이야. 내가 네 아빠 못 만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건 홍두깨잖아. 나 갈래. 너 이제 보니 아주 불순하다. 야, 뭐 선보는 거니? 나 같으면 아저씨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할 텐데 말이야. 사실은 부끄러워서 그래. 속으로 흉보지 않으실까? 아이 바보, 우리 아빠는 멋쟁이란 말이야. 자, 빨리 가서 인사드리자고. 아빠, 제 여자친구예요. 그래? 안은정이에요. 같이 등산하기로 한 거니? 네, 데려다 주신다면요. 환영이지. 자, 어서 타. 어? 아빠, 찌개 끓이면 소주 한잔 하세요. 그래. 전 어떻게 불러야 되죠? 글쎄, 뭐라고 부르고 싶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저씨? 이 부장님? 아저씨.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난 그럼 호칭도 없는 사람 아니야? 어? 연구해 볼게요. 멋쟁이 아저씨, 인자하신 아버지, 존경스러운 선생님, 능력 있는 직장인, 그런 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말이에요. 자, 우리 아빠는 고독해. 고독한 아저씨, 소주 한잔 하세요. 그래, 고맙다. 여기요. 자. 엄마 아시니? 아니요. 왜? 텔레비도 못 보게 하시는데 여자친구 있다가 하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아빠한테는 소개를 하지? 아빤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다면? 실망이 크겠죠. 아빠나 저나 똑같이 말이에요. 은정인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아니요. 왜? 지레 겁부터 먹고 애비야 하시는걸요? 저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데 말이야.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지 않니? 사실은 죄책감에 대해 묻고 싶으신 거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대화를 갖자 이거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형섭이하고 같이 나온 거야. 그러세요? 그럼 제가 술부터 한 잔 따라 올릴게요. 그래. 그럼 어디? 응? 죄송해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아, 그런데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냐? 형섭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니 또 과수원을 팔자는 얘기냐? 애아범에 자꾸 과수원으로 들어가재요. 통근할 수 있는 거리고 또 두 분께서도 외로우시니까. 여기는 학군도 없는 데야. 형섭이 공부 때문에 되겠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과수원 처분하시고 서울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또 애아범도 언제까지 직장 생활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사업을 하자면 여기 와서 농사 지면 되겠네 뭐. 어? 농사도 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요, 어머님. 너 정말 똑똑하구나. 시아버지가 평생을 바쳐서 일궈놓은 과수원을 팔아서 사업 자금에 대라고? 꼭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이 과수원 때문에 5 식구가 헤어져서 살고 있고 또 20년 후에는 이 과수원 누가 돌볼 것이며. 애미야, 나하고 잠시 좀 나가자. 학기만
시험이 단편 소설이라면 대학 입시는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주 적절한 표현 같구나. 단편과 장편은 길이도 다르고 테크닉도 달라야 한다. 이거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장편 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단편 쓰듯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라고 하신다면. 그렇지. 옳게 작품이 써줄 수가 없지. 형섭이 너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네 아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도 하시는데 그까지 공부하는 게 뭐 이리 힘드냐고 하시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다간 중대 쳐주고 만다고요 아버지. 그래, 나도 동감이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외로 나오기로 하자. 더러는 운동장에도 가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루하루에 충실한 게 최고야. 오늘에 충실한 사람 내일 후회하는 일 없어. 설사 대학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지라니. 애빈 아직 젊어서 잘 모를 거다마는 사람은 늙으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러니 이 과수원 없는 걸로 생각해라. 너희들이 늙었을 때, 그리고 형섭이의 고향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아버님, 재산은 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아범 아직 젊었을 때 힘껏 벌어가지고 다시 땅을 장만하면. 그래도 그건 조상이 일구어준 땅은 아니지라니. 이건 너희들이 돌아올 땅이고 형섭이가 와서 뛰어놀 땅이야. 그러니 팔 생각은 말아라. 녀석, 아빠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켰다는 게 아주 대견스러운데. 괜찮은 현상인가? 그럼 되도록이면 함께 어울려줘. 못 만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만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엄마한텐 비밀이래. 요즘 엄마들 마주쳤다 하면은 큰일 나는 줄로만 아니까 말이야. 애들 입시 준비 말이야. 그렇게까지 극성을 부려야 하나? 우리 교사들도 그 문제로 고민 많이 해. 하지만 대다수의 학부형들이 공부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걸 어떡해. 잘 살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등식이야. 큰일이야. 세상이 그러니 어떡해. 교사로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자식은 어쨌든 강하게 키워놓고 볼 일이야. 만약에 말이야, 도덕성이 결여된 강자들로만 세상이 가득 메워진다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잘은 몰라도 첫째, 내가 민우에게 시집을 갔겠지. 내가 강자였다고? 강자였지. 우리 미영이 아빠는 평생 문학밖에 모르다 죽은 사람이야. 누가 알아주기를 했나, 처자식들한테 죽어도 못 잊을 추억을 남겨놓기를 했나. 무슨 소리야. 시인 아내답지 않게. 미영이 아빠 그 사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야. 고마워. 그럼 나도 담례를 해야 되겠지? 담례? 형섭이 엄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린고? 만약에 말이야, 민우가 외국 나가고 없는 동안 형섭을 우동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무슨 소린지 알겠지? 아빠. 배랑 다 끓였어요. 오케이. 아니, 벌써 내려가게?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려고 형섭이 데리고 나온 거야. 겉으론 바람도 쐬고 얘기도 나누자고 했지만 말이야. 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네. 형섭이가 왔구나. 안녕하셨어요? 들어가자. 예. 아이고 자식. 아이고. 산도 좋지만은 이리로 자주 데리고 와. 일도 좀 시키고 그래야 내 땅 내 나무라는 애착심이 생기는 거야. 저 녀석이 아버지의 뜻 알 수 있을까요? 자꾸 흙을 가까이 하면은 자연 알게 돼. 할애비 할미도 오래 안 만나게 되면은 남남 되는 게고. 집사람 다녀간 거 너무 노엽게 생각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형섭이 말이야.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고 쓸모있는 인간을 키워내는 일이야. 그러니까 적성대로 키워주고 시험 성적에 너무 집착하진 말어. 네, 잘 알겠습니다. 아빠, 과수원에 같은 얘기 엄마한테 해도 돼요? 뭐든 바른 대로 말하는 거야. 여자친구 만났던 일까지. 우선 배낭부터 풀고. 네. 다음 주에도 가기로 했니? 안 돼요?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하지만 시간은 널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이야. 다음부턴 아빠가 가자고 하시더라도 가지 마. 좀 쉬었다 하세요. 에? 아유. 당신 그래? 며느라이가 그렇게도 못마땅해? 그놈의 자식 어디서 순풀려우 같은 걸 꿰차고 들어와서는. 그놈의 자식이라니. 그놈의 자식이 어느 놈의 자식인고? 누군 누구예요? 당신 아들이지. 설사 걔가 불효 며느리라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건 그 아범 탓이 아니에요. 민우 외국 나가고 없을 때나 제 마음대로 휘저었지. 이제는 어디 꼼짝이나 하겠어요? 땅 팔자는 것도 걱정이지만 형섭이 문제도 걱정이야. 나무야 격까지 쳐주고 약 뿌리고 거름 묻어주면은 열매를 맺지만 인간 농사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영감이 좀 나서 보시구랴. 당신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땅 뺏으려 드는 것이 자식 교육인들 어디 옳게 시키겠어요? 민우가 왔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정말 부럽습니다. 뭐가요? 아니, 아드님께서는 공부를 잘해서 효도를 하고 아주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애 하나 집에 잡아놓기 위한 수단이죠. 나가서 여자친구들이나 사귀고 나쁜 친구들이나 사귀면은 그야말로 천추에 한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공부하다 머리 아프면 명곡 감상도 하고 뭐 하여튼에 정서 생활에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네 아빠. 너 왜 아빠한테 전화했지? 엄마는 걱정 안 돼요? 엄만 아빠한테 걱정 듣더라도 너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야. 엄마만 말겠어? 만약에 제가 5등 안에 들지 못했다면 그때는 어쩔 작정이셨어요?
그런 가정은 할 거 없어. 중요한 건 네가 5등 안에 들었고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니까. 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난 내일이니까 내 장래가 걸린 거니까 열심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도대체 남편 뭘로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러는 거죠? 자식과의 약속이 그렇게도 중요해? 남편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 있느냔 말이. 도대체 내가 누구예요? 엄마로서 자식을 왜 그만한 돈도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닥치지 못해! 남자가 심수구석이 그렇게도 없어요. 내가 누구처럼 도박을 했어요. 아니면 죽바람이 나서 당신 폐가 망신시켰어요. 애 공부 잘하라고 돈 좀 쓴 거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아이 공부? 이거 봐. 형섭인 당신의 그 극성 때문에 오히려 골치를 썩고 있다고. 내 말 알아들어? 가만 놔둬도 잘 해나갈 애한테 성화 부리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형섭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등생이었다 이거예요? 당신이 수재였기 때문에 형섭이도 자연히 공부를 잘할 거다 이거냐고요. 3년간 밤잠 안 자면서 같이 공부해 우등생 만들어놨더니 나 때문에 골치를 썩여요. 그래, 당신 말대로 철들고 사리분별한 형섭이 누가 키웠는데요? 당신 그애 중학교 1학년 때 외국 나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 당신이 그 애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일요일은 데리고 등산 간 거 빼고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 교육이 어째요? 내가 그만큼이나 알뜰히 보살피고 곁에서 지켰으니까 그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걸 아시라고요. 이제 보니 이서방 정말 못 쓰겠네. 아니 그만 일로 손찌검까지 해요 그래? 따기를 맞은 것도 분하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는데 미치겠어요 정말. 너한테도 잘못은 많아.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는 그 위험한 생각. 그럼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요? 그래요. 원리 원칙 따지다가 자식 하나 있는 거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 책임 누가 져줘요? 어제도 돌아가. 뼈 한 대 맞은 것 같고 탄력이. 나이가 몇이야 지금? 이서방 말이야. 미국 물 먹고 오더니 멋쟁이 됐어. 마누라 뺨 한 대 때려도 무드 있는 공원으로 모셔가서 때리니 말이야. 듣기 싫어 언니.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그래. 어쩌면 좋겠어. 어쩌긴 어째요? 원상복귀 해야지. 원상복귀? 그래요. 모든 건 당신이 귀국하고 나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사사건건이 제동 걸지 않았을 때 형섭이는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섭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등생이었다 이거예요? 당신이 수재였기 때문에 형섭이도 자연히 공부를 잘할 거다 이거냐고요. 3년간 밤잠 안 자면서 같이 공부해 우등생 만들어놨더니 나 때문에 골치를 썩여요. 그래, 당신 말대로 철들고 사리분별한 형섭이 누가 키웠는데요? 당신 그애 중학교 1학년 때 외국 나갔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 당신이 그 애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죠? 일요일은 데리고 등산 간 거 빼고 뭐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애 교육이 어째요? 내가 그만큼이나 알뜰히 보살피고 곁에서 지켰으니까 그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걸 아시라고요.
이제 보니 이서방 정말 못 쓰겠네. 아니 그만 일로 손찌검까지 해요 그래? 따기를 맞은 것도 분하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고리타분한 소리만 하는데 미치겠어요 정말. 너한테도 잘못은 많아. 목적을 위해서 수단방법 안 가리는 그 위험한 생각. 그럼 어떻게 해요?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요? 그래요. 원리 원칙 따지다가 자식 하나 있는 거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 놓으면 그때 그 책임 누가 져줘요? 어제도 돌아가. 뼈 한 대 맞은 것 같고 탄력이 나이가 몇이야 지금? 이서방 말이야. 미국 물 먹고 오더니 멋쟁이 됐어. 마누라 뺨 한 대 때려도 무드 있는 공원으로 모셔가서 때리니 말이야. 듣기 싫어 언니. 들어가. 네가 잘못했어. 그래. 어쩌면 좋겠어. 어쩌긴 어째요? 원상복귀 해야지. 원상복귀? 그래요. 모든 건 당신이 귀국하고 나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사사건건이 제동 걸지 않았을 때 형섭이는 우등생이었어요. 이거 왜 이래? 시험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그럼 형석이한테 뭘 바라는 거죠? 학생은 공부가 첫째예요. 형섭이는 아직 인간적인 어떤 결함도 생기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나더러 이 집을 나가달라는 얘기야? 형섭이 교육 문제는 전적으로 나한테 이름해달라 이거예요. 그렇게는 못해. 형섭인 점수 따는 로봇가 아니야. 그렇다면 제가 이 집을 나갈 수밖에요. 이거 왜 이래? 나한테 뒷바라지를 해달라는 거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손 떼세요. 형섭인 내 아들이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공부밖에 모르는 그런 놈을 만들 수는 없어. 노벨상을 탄다고 해도 난 싫어. 그럼 설악산에다 오두막이라도 지어주지 그래요. 맨날 산이나 타고 살게. 그래, 차라리 그게 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조인간으로 키울 수는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니 제가 나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줄 테니 피가 철철 넘치게 키워보시라고요. 이거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나요. 다투실 거 없어요. 제가 나가드리면 간단하니까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요 앞에 독서실에 가 있을 테니 그리 아세요. 임마, 집 놔두고 독서실이 뭐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공부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 푹 놓고 매일 밤 토론이나 하세요. 형섭아! 참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교육이라는 문제 같습니다. 아마 이 드라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면 보시면서 벌써 그 집안에서 저희보다도 먼저 토론을 시작한 가정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재순 씨, 이 남편이 뭘 몰라도 많이 모르는 분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형섭이 아빠, 제가 형섭의 그 엄마로서의 아빠를 보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키워온 아들을 보면서 너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만한 일에 폭력까지 휘둘리고, 뭐 아이의 그 정서 교육을 위해서 제가 오디오까지 사줘가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 가지고 또 폭력까지 휘둘렸다는 거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면서도 김정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드라마에 거진 열흘을 매달려 있다시피 하시면서도 아직 반성을 못 하신 거 보면은 문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 다투시는 중간에 전 일어서서 지금 방청객 앞으로 왔습니다. 저렇게 그저 내외간의 부부 싸움을 저런 그 자녀 교육 문제로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 좀 해주죠. 네, 저렇게 드라마처럼 뭐 극렬하게 그런 건 없어도
애들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잠자는 시간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려요. 어떻게 엇갈렸습니까? 아빠는 보통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저녁 11시만 되면 자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자고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라 이러는데 엄마들이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엄마들끼리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3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한다 이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3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 5시간 이상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5시간만 자도 된다. 저는 이제 5시간까지 자라는 이주고 아빠는 7시간은 자야 된다는 그런 이주로 해가지고 그냥 밤이라도 참을 줄 때는 그냥 모르게 올라가서 애들 참 주고 내려오고 시간 때문에 많이 다투죠. 지금 그 고등학교 다니는 자제분이 있으신지요? 네,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 어떠세요? 그럼 이 드라마 상황하고 똑같으신데. 여기 엄마가요. 현실적으로는 참 꼭 그런 필요한 엄마도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지나쳤다고 할까요? 그게 있긴 하지만 또 아빠의 전인 교육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여기 엄마와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엄마가 이제 그 딱 드라마처럼 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엄마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어떤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말하자면은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은 요 이제 뭐 대학교 갈 때까지 말하자면은 하루 1시간을 더 하는 게 나중에 학교 들어가는데 그만큼 보탬이 된다는 것 때문에 애가 좀 피곤해서 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 오전만 쉬었다가 오후에는 그래도 공부 좀 해줬으면 싶은데 사무친단 말이에요. 또 잘라 그러고 그럴 때는 그냥 막 속상해요. 네. 여기 저 드라마상의 형섭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평생에 고3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1년만 고생하면은 뭐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대로 뭐 좀 뭐가 될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엄마 편이 되고 싶어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공부 몇 시간씩 했습니까? 저는 그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형섭이 엄마 같은 엄마를 모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그 극 중에 나오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그 제가 하는 대로 지켜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공부를 해라 하시는 부모님 말씀 가끔 들으셨죠? 예. 그럴 땐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니 공부해야 된다는 건요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근데도 강요할 때는 이거 하고는 싶은데 왜 강요하면은 더 하기가 싫어지는 거 있죠. 저렇게 강요를 하면 하기 싫다고 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가용을 태워가지고 시간을 절약한다고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모님들 주변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 좀 덜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고 등하교시키는 외에도 하다못해 점심시간이면은 더운 밥을 해다 갖다주고 저녁 또 따로 갖다주고 또 학교 때는 교문까지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경우를 보고 저도 또 조금은 해봤습니다. 밥은 못해도 저도 이렇게 학교 때 가방이 무거우니까 가서 또 받아오기도 했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가용으로 데려다주고 하는 거는 글쎄 그때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니까 여학생 저는 딸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하다못해 옷을 좀 더 잘 입는 애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던가요? 글쎄 아까 드라마에도 봤듯이 애들마다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잘하는 애도 봤지만은 또 그 반대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아이들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 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했냐 하고 물어봤더니 엄마 오지 말아요. 그리고 저는 애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하고 가고 싶어요. 그런 대개 따님은 공부 잘하셨습니까? 아니 특별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대학에 갔습니다. 그 부모님들하고 말이죠. 얘기 같은 거 많이 했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선 시간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보충 수업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주로 많이 얘기했죠. 여기 저 형섭이 엄마하고 말이죠. 형섭이 아버지하고 어느 쪽 편을 드시겠습니까? 글쎄요, 형섭이 엄마도 좀 과하긴 한데요. 또 엄마 편을 무시할 수는 없죠. 역시 아버지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아버지 편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너무 엄마는 그냥 공부하라고 강압을 주고요. 일요일 날도 쉴 시간을 안 주고 그러겠어요. 그냥 일요일 날도 시간 여유를 좀 여가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글쎄 이게 이 두 내외분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서로 이렇게 다투시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삼열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아마 그 갈등적인 요소가 제 자신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 현재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극성스러운 그 요구,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또 해서 우등생이 되고 좋은 학교에 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요구가 저에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저것이 이 잘못된 교육이면 어떡하느냐. 경쟁 심리만 촉구하고 또 거기서 건강도 해쳐지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의 그 잘못된 입시 제도와 어떤 그런 교육 풍토 여기에만 적응하고 바른 그 교육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가 염려하고 하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면 엄마, 형섭이 엄마 같은 교육관이 반드시 무슨 나쁜 사람을 만들거나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 나쁜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약 50%의 가능성은 있는데 하지 않았었던 것보다는 함으로써 50%의 성공률은 있으니까 하는 것은 일단 좋은데 물론 이제 방법상에서 드라마니까 조금 무리한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 또 교육 현장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컨대 엄마 같은 분이 네. 틀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역할이 뭐 고대부터 지금까지 다 요구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이제 그 방법상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그만큼이라도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 어머니는 이해하려고 본다면은 역할을 하느라고는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아버지하고 아마 아버지가 안 계셨고 또 하나는 그 외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가 너무 또 현실 감각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히려 현실 감각이 없는 분 같은데 말이죠. 지금 그 시청자들도 저렇게 아버지가 현실 감각 없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글쎄 평소에 다 아빠들이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여기 그 드라마상에 나온 그 형섭이 아빠인 경우에는 대단히 그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고 긴 안목으로 보고서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일반적으로 봐서 위선 아주 가까운 데에서 가까운 옆에서 내가 다른 아이한테 지면 어떡하는가. 그 드라마상에서 친구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바꿔줄 정도로 그건 뭐냐 하면은 걔는 너하고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적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데 비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다음에 뭔가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으로 봐서 저는 아버지 입장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장기적인 안목이라고는 하시지만은 가령 장기적으로 큰 제목이 될 사람이지만 대학을 떨어지고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랬을 땐 그 제목이 제대로 제목으로 성장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당장 대학 입시에 붙어야 된다는 명제를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엄마의 태도가 더 아버지 태도보다는 더 그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았었던 것보다는 50%의 효과는 가져왔으니까 그만큼 한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해하는 입장에서 아마 아버지도 그러셨고 엄마도 똑같이 그러셨다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외부 작용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될 수 있었다면은 함으로써의 50%의 성공률은 가져왔으니까 일단 이 드라마상으로 봐서 그 모자가는 성공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형섭이라는 아이는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까지 들러붙어 있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할 일은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5등 안에 들었을 때 얘기가 엄마가 5등 안에 들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엄마가 부추겨야지,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뭐를 요새 그 유전공학을 해서 종자를 막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의 가능성, 특히 이제 거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학과를, 얘는 문과를 가고 싶은데 엄마가 전자공학과가 지금 인기 있는 학과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 과를 가라, 이런 거는 대단히 교육에 무리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를 옹호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 교수님, 우등생 아닙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형섭이는. 그러나 이 형섭이가 우등생이 아닐 경우에는 이게 사태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그 열이, 그 점에서는 그 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제도나 또 이 교육 제도, 사회 제도 하에서는 대학에 못 보낸다는 건 곧 사회 낙오자를 만든다 하는, 그것이 일반 관념이고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서 그 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든지 대학에 보내야 되겠고, 또 취직이 잘 되는 좋은 학과에 보내야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그 어머니가 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느냐, 그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좋았고 또 실제로 좋은 대학에 보내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겠느냐 하는 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철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17, 18 고나이 또래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역량이 있는 겁니까? 혼자서 물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형섭이의 그 교육 과정을 볼 때 그만한 나이에 벌써 자기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 공부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외적인 분위기라든가 그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무슨 학군이라든가 하는 그런 그 외형적인 조건에다 어머니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공부를 시켜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그 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하지만은 그것이 마치 어떤 수단 방법을 다 해서든지 5등 안에 들어야 하고 하겠다, 이건 좀 공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비교육적인 그 결과나 현상이 나오게 되고, 다행히 극 중에서는 형섭에게 무슨 큰 그 지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부모들의 그 강요와 압박감, 또 대체로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실력이나 그 능력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맡겨도 자기에게 알맞는 것을 해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무리한 기대를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강요하게 되면은 뭐 거기에서 많은 그 심리적인 장애라든가 심지어 거기에 따르지 못할 때 그 비관적인 그런 결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오히려 저는 그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지난 3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도 저 어머니는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형섭이 굉장히 건강성이 있는 학생이거든요. 그렇다면 형섭이 엄마가 잘못했다고 비난할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드라마 내용으로 봐서는 어머니의 그 집요한 방법이 단계적이고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저만큼 되어 있는 것을 비춰주고 있다고 볼 때에 어머니 역할이 꽤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도 방문 못하게 하고 하는 건 좀 지나친 부분이겠죠. 저는 거기서 좀 굉장히 참 서글픔 같은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빠를 3년씩이나 떨어졌는데 그 공항에 가서 아빠하고 그 나이에 아빠 품에 확 안겨야 할 그런 아이를 아빠한테도 못 가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뵈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고3이고 시험이 내일 모레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전 처음에 고3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고1인데 그렇게 3년을 더 길러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정재순 씨는 그 배역을 하시면서요, 그 엄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공감대가 형성되시던가요? 그 엄마, 그 형섭이 엄마로서 그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악업적으로 그냥 어떻게 입시 준비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뒷면에 정말 부모로서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좀 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결 씨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전 책 읽을 때부터 이 아버지 배역에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무슨 모순점을 발견한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애 적성대로 못 갖다 키우고 과를 옮겼다는 게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로서는 아마 3년간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보통 아버지보다 더욱더 사랑이라든가 애착심 이런 게 같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걸 옆에서 자꾸 막는 입장이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 이 성장 과정을 이렇게 봐오면은 이 지금 입시 제도다든가 이런 걸 떠난다고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아버지 같지만 꼭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바깥 어른이 과연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생각 어느 정도 생각보다도 아까 그러니까 형섭이 아빠 뭐냐요 엄마 뭐냐 그러니까는 저희는 딸인데 그러니까는 의대 쪽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갖고 애가 심한 갈등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서 그러고선 저는 딴 과를 가고 싶은데 아빠가 의대를 가고 싶으니까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서 제가 그랬거든요. 너 좋아하는 과를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가 안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가르는 과보다도 자기가 적성에 맞는 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옆에 분은요? 그 자녀분이 지금 몇 학년입니까? 고1이요. 고1. 적성에 맞는 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바라는 과를 가길 원하십니까? 저희는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학군 따라서 이사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씩 살고 있었어요. 어디 사십니까? 실례지만. 근데 이제 능동에 살았었어요. 성동구.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사를 했지요. 한 13년 살다 보니까 조금 변화도 갖고 싶고 해서 학군 따라서 이사 간 건 아니에요. 전 그래서 네. 강남으로 안 가고 가락동으로 갔습니다. 거기도 학군이 좋은 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학교. 엄마께 그 인생 문제를 많이 상의해오고 그럽니까? 네, 애들이 저희는 좀 엄마 아빠가 자유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끔 우리는 엄마가 저희들 편에서 의논을 하고 상대를 해주기 때문에 참 행복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뭐 공부 얘기만 들으면은 엄마도 역시 이렇게 나오려 그러다가 이제 입을 막는데요. 그래도 많이 대화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과연 학업에 충실하면서 친구 사귈 시간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글쎄 저는 그렇게 삭막하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하고 사귀면서 오히려 더 공부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친구 많이 사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습니까? 많은 친구보다는 깊은 친구. 저 친구 얘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도 동감이거든요. 공부도 중요하지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혼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느끼고 같이 동감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엄마하고 같이 나오셨죠? 네. 따님 공부시키실 때 제일 큰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어요? 큰 어려움이요. 제가 열심히 해줬으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부라고 이렇게 독촉하시고 뭐 그런 것도 안 하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아버지도 이렇게 가끔씩 격려하면서 아빠도 그렇게 공부해라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마음 아팠던 고등학교 시절. 저는 글쎄 아팠다고 생각하기보다 저는 고3 때는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1, 2학년 때 좀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부모님께서는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쪽으로 주장을 하시고 저는 좀 인생 그러니까 전인 교육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러다 고3 때는 친구와 아까 그 공부 문제에 관해서도 같은 친구를 사귀더라도 공부할 시간 때문에 친구 사귈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 더 어려운 점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친구였기에 더 깊은 정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만 했습니까? 그러면 인생 문제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 정리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리됐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고3 때 부딪힌 당면의 문제에 관해서는 열심히 살았다고. 네. 고3 때 몇 시간 잤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저는요 잠을 좀 많이 잔 편이 한 7시간 정도. 그 대신 깨어 있는 동안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일요일 날도 열심히 했는데 잠은 충분히 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등산 안 가고 공부했습니까? TV도 보고 또 가끔 음악도 들으면서 공부도 해야지 어떻게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울적할 때는 그냥 버스 타고 쫙 돌아다니면은 그대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하면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섭이 엄마 같은 엄마를 친구들 엄마 중에서도 본 적 있습니까? 네, 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다 공부를 잘했는데 제 친구 하나만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는 그렇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막 애를 강압하니까는 성적도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 않고 많이 방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러는 것보다는 애를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하게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교수님 그 교육열에 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교육열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교육열이 많은 거는 나무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인재를 양성했고 또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왔고 그러나 단지 지금 오늘날에 보는 지금 이 고등학교 교육이나 또 이런 그 입시 경쟁 같은 거 이런 것이 그 바른 교육이냐 그 바른 교육을 위한 교육열이면은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제 아이 다니는 학교를 이렇게 가 보니까 제가 그 한 30년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양적으로는 혹은 그 공부하는 시간은 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있던 무슨 생물반, 무슨 화학 실험실, 뭐 음악반, 교양, 도서실 이런 활동을 하던 것이 전혀 없어지고 이게 전부 다 그 OX나 선다 형식 그 문제 그냥 그 시험 치는 기술만 늘리는 교육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300점 이상이 뭐 이렇게 몇천 명이 되고 많은데 이거 가지고서 교육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한 것이 정말 교육열이 바르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지 그 점에서 대단히 그 의문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그 교육열이 좀 이상한 열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제 뭐 그 입시 제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선 대학에 들어가는 정원 그런 것이 문제고 그리고는 이제 또 예를 들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때 성적이 거의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입학 시험을 볼 때도 우리 같은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논술고사지만 어떤 과제를 줘서 그 아이가 얼만큼 생각을 하는가를 다양하게 보죠.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입학 시험 문제에 네가 인공위성을 탔는데 그 인공위성에 어느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 너는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과학도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구하는데 어떤 것이 작용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논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거를 보고 이 아이가 얼만큼 대학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앞으로 그 과의 적성이 맞느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의 활동을 모조리 봅니다.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보면 어느 쪽에 가서라도 그 방향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공부만 잘해야 1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뭐 운동선수도 뭐 연예도 그렇고 뭐
아무튼 그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전체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어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 실기를 시키는데요. 파를 까라 그랬더니까는 한참을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파 까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랬더니 교수님 저 파 다 깠어요. 그래 보니까 파를 껍질서부터 속까지 다 까놓고 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 이런 것은 대단히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형. 그러니까 그 이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건데 입시제도의 문제도 있고, 그 엄마들이 앞으로는 특히 아이들이 하나라고 할 때, 하나, 둘 이렇게만 할 때 너무 내 아이만, 나만 잘 되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경쟁자가 적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우리나라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으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국이라는 땅을 이렇게 높은 데서 보면은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한 바퀴 딱 떨어뜨릴 정도로 조그만 나라.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그렇다면 크게 봐서 옆에 아이를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은 나이에 세계 전체로 봐서 특히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공부를 시키면은 좀 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잘 돼서, 왜 좋은 예로 볼 것 같으면 점포에도 가면은 구두방만 쭉 있는 데 가서 우리가 구두를 삽니다. 또 의상실에 쭉 있는 데 가서 옷을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옆에 친구가 잘해야지 그것이 자극이 돼서 잘 되는 거지, 못하는 아이 옆에서 아무리 1등 해봐야 그건 소용없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엄마들이 아까 그 아버지 생각처럼 좀 더 길게 바라보고 이 아이를 뭐를 시킬 거냐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단거리는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길게 가면은 그 잘못된 교육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섭이 어머니의 그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사회적인 또는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로 다 집약시켜 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인류대학을 나와야지 직장도 골라서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사회의 어느 표본이 되고 있고, 그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조금 보는 눈이 넓으니까 형섭이 아빠처럼 인간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형섭이 어머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집안을 살려야 되겠고, 내 아이 딱 하나니까 잘해야 되겠고, 그런데 물론 형섭이 어머니의 그 생각이 가장 옳은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현실이 이렇게까지 와 있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여기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형섭이 엄마의 그 역할이 우리 사회에 또는 교육의 현장을 고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쁘다 하고 하기 전에 누가 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형섭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느라고 따라가는데, 지금은 고1이니까 그만큼이라도 해왔는데 지금 이후에 가서 얘가 고2, 3에 가서는 어떻게 바뀌어질지, 그래서 아까 제가 50%라는 말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었을 때 얘가 그만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집요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서 많이 잡아서 5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옹홀하기보다도 우리 현실이 이렇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엄마가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과연 그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지, 또 혹은 세속적으로 이른바 출세라는 걸 하는 사람이 되는지, 다들 그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많은 제자를 보셨을 텐데 이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우선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하나의 중산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 아닙니까? 이런 사회 구조 현실 속에서는 대학을 안 갈 수가 없고, 또 같은 대학이라도 또 그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인류대학이나 이류대학을 나와야만 그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는다는 이런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 지금 한 70만 명 정도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졸업을 하면은 그 중에서 그 후기까지 전부 한 20만 명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 그 인류대학 적어도 아마 5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60만 명 중에서 아마 5천 명 정도가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5천 명이나 10,000명 혹은 한 15,000명 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사회에서 그 낙오자가 된다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이 있는 한은 뭐 형섭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뭐 저희 집에도 엄마가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 아이 자신이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낙오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학교로부터 주변에서부터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 갈등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가지고서 그 무슨 그 특별 수업을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도 쉬질 못해요. 그러고선 또 뭘 조금 먹고서는 자라 그래도 또 가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측은할 적이 많은데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갈등이 심한지 와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이제 그 고1 때까지는 얘가 뭐 기타도 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막 자기 방에다 라디오를 크게 틀고 그 기타를 갖다 막 크게 전기 기타를 치면서 막 광란하듯이 한두 시간 그러다가 자는 걸 봤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으면은 아마 우선 정신적으로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버지가 해준 역할을 아버지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라도 하지 않으면 애들이 그 1년, 2년 동안 정신 건강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인류대학을 가야 되느냐, 대학을 가야만 인생이냐 하는 건 사실 대단히 관념적인 얘기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문제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의 그 능력과 적성에 맞게 지도해 주느냐 하는 그 고민과 갈등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시청자들 중에서 우리 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교육이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교육이냐, 또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느냐. 여기 특히 세 교수님은 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실 테니까 그 지혜를 부모님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 학생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짧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아버님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 극 중에서는 아버님이 대단히 그 아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아버님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또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많이 혹사를 시켜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아빠의 얼굴을 거의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또 덜어는 시간이 있어도 그 아빠들은 집에 오시는 것보다는 뭐 회사 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아이 교육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어머니의 열성의 한 3분의 1 정도라도 받아서 아버지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공부시키는 건 중요한데 그 공부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그 인간보다도 더 중요하고 또 전인적인 교육보다도 그게 우선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에서 그 입시를 향한 어떤 그 압박감이랄까 이런 것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어지고 있고, 부모는 오히려 그 학교 교육이 좀 잘못해가고 또 입시제도가 잘못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가능하면 시간 있으면 아이 붙들고 같이 신문지 놓고 앉아가지고서 읽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 사회에 돌아가는 것, 또 세계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가 신문도 한 장 볼 새가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또 무슨 문학 작품이나 무슨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런 것이 완전히 그 영양실조가 돼가는 그런 현실인데, 결국 그 부모들이 이런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어머니 아버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학 입시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투소 이씨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워낙 복잡 다단한 것이기 때문에 들으시기에는 다소 투소가 없이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 자제분들이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아니면 또 대학을 못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생을 가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나눠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깊은 밤 모든 시청자께서 편안히 잠드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